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민간경비시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경호경비 서비스와 민간 군사업체, 즉 PMC에 관련된 이야기들, 국내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PMC 민간 군사업체, 민간 용병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사실상 준군사 조직으로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또는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러한 이 PMC와 유사한 업체가 국내에도 사실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노동계에서 컨택터스라는 용역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사실 이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경비 업체와 관련돼서 인원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준 군사 조직처럼 이 사실상 이 작전을 수행하듯이 이 각종 경비 업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PMC와 같은 이 프라이빗 밀리터리 컴퍼니와 같은 이러한 조직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 시위 현장이었었던 이 노조의 이 노사분규 현장에 200여 명이 넘는 이 컨택터스 경비 직원이 동시에 들여닥치면서 당시 이 현지에서 농성 중이었었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을 행사를 했고 이 가운데에서 35명 이상이 사실상 테러에 준할 정도로 폭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뭐 어떤 뭐 머리 부상이라든가 뭐 팔다리 부상, 뭐 얼굴의 중상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컨택터스라는 회사는요. 이미 1910년도, 2010년부터 국내의 노동쟁이 현장이라든가 노사분규 현장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었던 이러한 이 경비 업체입니다. 이들은 지금 뭐 최소 아까 말씀드렸던 한 300여 명 정도의 인원 투입 가능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에는 3,000명까지도 긴급해서 이 경비원들을 고용을 해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뭐 준 군대에 준할 정도로 아주 큰 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 장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요, 투명 헬멧이라든가 방패, 방검복 같은 사실상 이 작전 부대와 같은 장비를 갖춰서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 수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거의 경찰 수준의 장비, 진압 장비를 가지고 거의 동일한 형태의 병력 운영 서비스, 운영 버스 또 심지어는 시위 진압용 물대포 차량까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거의 뭐 군대에 준할 정도의 장비와 인력 동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각종 장비, 이들이 구비하고 있는 각종 이 외형만 봐가지고서는 컨택터스라는 글씨만 써 있을 뿐이지 사실상 군대 또 내지는 경찰의 작전 부대에 기동대에 준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요. 이들은 시위 방어 장비라든가 경비 감시견 또 무인 헬기라든가 뭐 체증 전문을 할 수 있는 드론 부대까지 사실상 국가 공권력에 준할 정도의 장비와 훈련, 이 각종 정탐 정보 활동까지 가능한 업체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것, 결국 자신들이 이러한 시위 현장에 이 파견이 돼서 여기에서 각종 이 경비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굉장히 이 자칫 이 노사화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노사분규에 대한 원활한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서 사실상 폭력 행위를 자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이들 이 조직 자체가 사실 조금만 더 이 자료를 검색해보고 관련돼서 조사를 해보다 보면은 그 실체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그 업무 업종이라든가 또 이들이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 회사의 연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봤었을 때 결국은 그 책임 소재 공방으로 해서 과연 누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운영 주체도 굉장히 모호해서 결국은 법적 책임을 묻기에도 굉장히 난해할 정도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조직이 이미 스스로가 민간 군사기업 즉 PMC를 표방을 하면서 2008년도부터 미군 기지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호 요원을 파견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국내 특수전 부대인 UDT 출신을 채용을 해서 이들을 현장에 파견을 했다라는 것을 자신네들 이 홈페이지에 홍보 활동으로 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겉으로 봤었을 때는 경비 업체처럼 됐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까지 인력을 파견을 해서 각종 정보 채증 활동이라든가 정찰, 탐정, 기타 더 나아가서 준군사적인 활동이나 테러 행위까지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컨택터스라는 업체 자체가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군사 기업의 형태로 발전을 해온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 군사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과연 정말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들에 대해서 실제 2012년에 있었던 케이스를 보면은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사분규 현장에서 뭐 경비업체에서 인력을 동원을 해서 이 노동 쟁여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해산시킨다.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작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들이 하고 있는 각종 정보 인력 동원은 사실상 이 뭐 군대에 준할 정도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들이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전국적으로 약 1,300여 명을 단 하루 만에 동원을 해서, 이, 이, 이 사실상 이 노사분규를 이 각종 노동쟁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폭력배 수준으로 해서 조직 폭력배 수준으로 동원을 해서 해산을 시키기도 했고요. 이들이 뭐 이번에만 이런 사건을 벌인 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도 뭐 유성기업 사건이라든가 각종 유명한 이 각종 사건에도 많이 연루가 돼서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각종 경비 활동이 사실상 불법적인 활동에 준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과 국회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제도적인 한계를 교묘하게 활용하거나 또 내지는 혹시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때는 그 책임 공방에서 회피할 수 있을 만한 도피처를 만들어 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만합니다. 실제 이들 기업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그 연원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사무실 소재지라든가 아니면은 설립에 대한 설립 자본이라든가 또 이들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할 수 있을 만한 본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모호해지고 또 이 컨택터스가 활동하고 있는 각종 장비 등도 실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 발뺌을 한다라든가 또 이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기업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 활동 또 내지는 이 경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현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라고 이 변명을 하는 등 각종 조사라든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실제 여기에 대표에 대한 각종 이력이라든가 또 그 연역을 살펴보면은 언론에서는 뭐 사설 탐정 또 내지는 기업 보안 전문가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업 보안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위조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찾아서 이에 대한 생산 공장의 위치를 통보를 해주거나 또는 공금 횡령 후에 도주한 직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일종의 민간조사원 입장 오늘날로 따지면 탐정업에 활동을 했었던 사람으로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도 사실 자칫
이 불법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산업 스파이 방지의 역할을 해서 사생활 침해, 사생활 보호에 책임자지만 어찌 잘못하면은 개인정보 침해의 이러한 활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즉 이렇게 각종 사업과 관련돼서 신변보호,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타 경비 용역과 같은 각종 경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함께 운영을 한다라는 미명하에 실제로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형 노사분규 현장에 직접 용역 인력을 파견을 해서 현장을 진압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이 불법적인 폭력 행위까지 자행을 하는 이러한 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국가 공권력 수중에 뭐 물대포차라든가 군견과 같은 경비견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을 포함한 무인 헬기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들의 각종 장비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항상 상시적으로 비용이 나간다는 거고, 이러한 비용이 나간다라는 거는 그렇죠. 이러한 각종 장비와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각종 사건들을 직접 도맡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을 도맡아서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장비를 끊임없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대포 차량 한 대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독일에서 들어온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300명, 최대 3,000명까지 인력 동원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규모가 뭐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소개하는 회사 소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 이들이 민간 군사 기업을 표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 민간 군사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자기네들이 도맡아 한다라고 이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이들한테 일을 맡기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직접 도맡아 해주겠다라는 걸로 홍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사건으로 비화가 돼서 각종 이 수사라든가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 뭐 홍보 행위에 대해 가지고서는 발뺌을 한다라거나, 또 회사 규모라든가 법적 책임에 의해서는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을 지거나 아니면은 그마저도 사실상 회피를 하는 수준으로 이 현행 법령에 대해서 굉장히 위태로운 선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컨택터스와 같은 업체, 이 한 업체뿐만이 아니겠죠. 이와 유사한 용역의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 내지는 이 업체를 언제든지 해산을 하고 제2, 제3의 컨택터스와 같은 업체를 꾸려서 새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각종 민간 경호 또는 준 군사 기업으로서의 이러한 각종 활동들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처럼 어떠한 경계의 한계가 넘어가지 않느냐,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군사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각종 장비가 새롭게 계속 민간경비 업체에도 도입이 된다라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강남권에 있는 대형 그 빌라 아파트 중에서 핵전쟁을 대비를 해서 지하 벙커가 완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스위스 회사에서 설계한 이 철제 금고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대피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이곳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핵전쟁에 대비를 해서 여기에서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 최대 200명이 2개월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여기에서 각종 뭐 식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기 이러한 것들을 정화시켜주고, 당연히 화장실과 침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이 지하 벙커 시설입니다. 결국 이러한
핵전쟁 대비 시설까지 구비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은 물론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안전과 경비, 경호에 대해서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고, 결국 이러한 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는, 즉 이러한 것들을 설계해주고 이러한 설비를 구축해주는 이러한 업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민간경비 업체,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시큐리티 장비 개발 업체도 함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각종 이 공공기관 내지는 이렇게 이 공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또 이런 각종 이 민간 이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이 이 민간 영역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이러한 일종의 민영화의 변화로 해서 점점 이 사회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꼭 반드시 이렇게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택터스라든가 다른 민간 군사 업체처럼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다라든가 아니면 폭력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또는 장비가 점점 발전을 해서 우리 주변을 좀 더 이 각종 보안 산업, 이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기관이 해야지 될 교도소 업무가 바로 민간으로 위탁돼서 일종의 형사사법의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19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추진이 됐었던 사업이고, 2010년에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개소함으로 해서 이제는 이 정말 민간에서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해 놓은 이 교도소가 공공기관의 이 법 집행과 관련된 역할을 일부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형사사법의 민영화 사례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서 이 군대의 역할을 민간 군사기업이 일부 도맡아 했듯이, 또 그리고 우리 뭐 안전과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이 민간에서 더 발전을 했듯이, 이제는 이 민영교도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각종 뭐 교정 활동이라든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활동이라든가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 이러한 것들이 정말 공공섹터에서 공권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섹터로까지 확장이 되는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형기가 좀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이범이야, 또 그리고 남성 수용자, 기타 폭력이나 아니면은 마약 이 사용자는 제외를 하고, 이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사회 복귀를 위한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실제 담당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들이 활동하면서 실제로는 뭐 이 대표적으로 이 기독교 민영교도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또 사회 복귀를 위해서 어떤 상담과 각종 문화 활동이라든가 기타 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파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민영교도소뿐만이 아니라 민영소년원에 대한 논의까지도 있을 정도로 점점 이 공공섹터의 민영화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 섹터가 점점 이 민간 섹터가 공공 섹터의 역할을 일부 대신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국방,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일도 그렇죠, 언젠가는 민간 영역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라든가 뭐 서구 유럽에 있는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징병제 국가가 아니라 모병제 국가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지원을 해서 이러한 업무가 이러한 이 군 복무가 시작이 되고, 또 이 군 복무가 일종의 직장의 개념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있는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처럼 징병제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만약에 모병제가 된다 그러면은 모병제 내에서 즉 자기가 국가에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지원병 형태가 결국은 민간 기업에 있는 업무에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 주체만 달라진 상태로 이 민간 군사 기업이 언젠가는 합법화될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민영교도소가 운영이 됐었던 것처럼 이제는 민영소년원도 운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입법안이 서로 지금 논의가 되기도 하고 관련돼서 이 소년원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즉 국가 재정 부담을 하기 위해서 소년원을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 자체도 민간 섹터에서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을 이러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영교도소 업무 또 이 민영교도소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 또 각종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이러한 민영소년원 내 업무가 이제 민간의 위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이 법률 체계 자체도 이러한 것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민간 군사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특히 이 공공섹터가 어떻게 민영화되고 있는지를 포함을 해서 민간 군사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 컨택터스 사례처럼 아주 부정적인 즉 민간 군사업체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간 군사업체와 같이 불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케이스가 있었던 반면에 앞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었던 것처럼 어떠한 공공섹터 내에서의 공공섹터 내에서도 민영교도소나 아니면은 민영소년원처럼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이 형사사법 체계가 이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민간의 아주 중요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확장되는 등 이런 긍정적인 기능까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민간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장비들은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 시큐리티 박람회 등을 참관하는 기회를 통해서 아마 최근에 이 민간에서 개발되고 있는 각종 장비,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드론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들이 빠르게 오히려 공공섹터로 확산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가면 갈수록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즉 민간 섹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건비를 감소시키고 또 ICT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이러한 최신 장비를 통해서 민간 경비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면은 이제는 공공섹터에서 민간 섹터로 이양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공항 경비라든가 특수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 경호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심지어는 이렇게 이 형사사법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까지 민간 섹터로 확산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앞서 부정적인 케이스처럼 어떠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각종 업무가 진행이 돼야지 만약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각종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 이러한 이 불법적인 일이 자행이 된다면 앞으로 민간 경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이익보다는 오히려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령의 발전
그리고 관련돼 있는 제도의 마련, 더 나아가서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경비 책임자나 아니면은 민간경비 종사자들이 이 기본적인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에서 민간경비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민간경비의 각종 기술, 장비, 그리고 이 민간경비의 업무 영역도 더욱더 확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국내의 경호 경비 서비스 중에서 특히 민간 군사업체, 더 나아가서 형사사법의 민영화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